자, 이번 데이터 인텔리전스 분석에서는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맞대결을 순수하게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시로 2026년 5월 16일 새벽 4시 정각 아스톤 빌라의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일전이죠. 주관적인 예측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확령이 말해주는 이 경기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두 클럽 나란히 승점 59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팽팽한 동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수만 번의 변수를 대입해 돌려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미 2대2 무승부를 수학적으로 가장 유력한 결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전술적 매치업과 디테일한 수치들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죠. 먼저 포메이션입니다. 양팀 감독 모두 정확히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예정입니다. 전술의 뼈대가 완전히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경기는 거시적인 공간 싸움보다는 피치 위 특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립되고 아주 구체적인 미스매치, 즉 개인 간의 상성에서 승패가 갈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미스매치는 바로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리버풀은 전문 풀백이 없어서 미드필더인 커티스 존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 써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수비적으로 아주 뚜렷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 아스톤 빌라의 윙어 모건 로저스에게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완벽한 사냥터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중원 전투도 흥미없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스타일이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유리 틸레만스가 지휘하며 체계적이고 리드미컬하게 후방에서부터 썰어 올라가는 아스톤 빌라의 빌드업, 그리고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주도하는 리버풀의 빠르고 수직적인 전환 플레이. 결국 이 중원에서의 템포 싸움이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쥐락펴락할 겁니다. 자, 경기 시간 60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경기에 아주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숫자입니다. 60분 이후가 되면 리버풀은 상대의 헐거워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하메드 살라를 조커로 투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빌라 입장에서는 존 맥긴이 중원의 에너지를 후반까지 어떻게 분배하고 유지하느냐가 이 공격을 버텨낼 핵심 변수가 되겠죠. 이제 시즌 전체의 공격 효율성 지표를 한번 볼까요?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 통계적 기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즌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수치는 44.6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무려 50골을 네트에 꽂아 넣었어요. 수치상으로 플러스 5.4라는 엄청난 득점 전환율을 보이면서 공격 면에서 확실한 오버퍼포밍을 해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범위를 최근 5경기로 딱 좁혀서 리버풀의 단기 폼을 보면 이거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 동안 기대 득점 XG가 단 6.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려 10번이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플러스 3.9에 달하는 이 비정상적인 득점 효율성, 지금 리버풀 공격진의 순간 폭발력이 말 그대로 극에 달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반대로 수비 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착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스톤 빌라가 내준 찬스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기대 실점, XGA는 51.1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 실점은 46골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그 눈부신 선방 능력이 마이너스 5.1이라는 실점을 홀로 지워내면서 수비진의 구조적 취약점을 멱살 잡고 덮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버풀 수비진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기대 실점 지표는 44.0으로 꽤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용한 실점은 47골이나 되죠. 플러스 3.0의 초과 실점을 내주면서 기초 수비 통계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수비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을 나란히 놓아보면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꽤나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인데 특히 이 5경기 동안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고요. 리버풀 역시 2승 1무 2패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들고 있어서 양팀 모두 팽팽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승, 3무 그리고 단 1패.
이 무시무시한 숫자는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에게 얼마나 완벽한 전술적 천적인지를 보여주는 헤드-투-헤드 데이터입니다. 최근 16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죠. 특히 아스톤 빌라의 안방인 이곳 빌라파크에서 리버풀이 뿜어낸 화력은 가히 폭격 수준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빌라파크 원정 11경기 중 무려 10경기에서 2골 이상을 퍼부으며 상대의 안방을 철저하게 유린해왔습니다. 상대 전적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바로 전술 시스템의 상극성 때문입니다. 우나이 에미리 감독 특유의 높은 수비 라인은 구조적으로 뒷공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죠. 이 넓은 빈 공간은 리버풀 특유의 빠르고 날카롭게 내리꽂히는 수직적 역습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피치 위 전술보다 외적인 환경 변수가 데이터를 훨씬 더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 경기가 끝나고 정확히 5일 뒤에 프라이부르크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이라는 구단 최고의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부상을 막기 위해 핵심 자원들을 대거 로테이션하고 집중력이 분산될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현재 승점 경쟁 상황까지 더해볼까요? 두 팀 모두 승점 59점으로 동률인 지금 상황에서 게임 이론의 관점을 적용해보면 무리하게 승리를 노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무승부를 캐는 것이 두 팀 모두에게 가장 이득입니다. 승점 1점씩만 나눠 가져도 6위 본머스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아주 실리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리버풀 역시 전력이 100%가 아닙니다. 든든한 골키퍼 알리송 베커와 공격수 위고 에키티케가 부상으로 결장하거든요. 결국 부상에서 막 돌아온 알렉산데르 이상만이 리버풀 공격진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활로가 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전술적 상성, 누적 데이터, 부상과 일정 같은 모든 제약 변수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최종 예측 결과 가장 높은 확률인 46.2%로 양팀의 무승부가 압도적 1순위로 도출되었습니다. 2순위는 38.5% 확률로 리버풀의 원정 승리입니다. 이 확률을 구체적인 예상 스코어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커티스 존스가 풀백으로 가면서 생기는 리버풀의 수비 결함, 그리고 빌라의 유로파 결승 대비 체력 안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스코어는 2대2 고득점 무승부로 투영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가장 현실적인 스코어는 1대2 리버풀의 펠레 스코어 승리입니다.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인 1대2 리버풀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데이터는 승부를 가를 최후의 변수로 모하메드 살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4라는 숫자가 증명하죠. 살라는 빌라를 상대로 12경기에서 14개 공격 포인트를 폭발시킨 무시무시한 킬러 본능이 있습니다. 후반전에 이 선수의 발끝을 무조건 주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분석 종합해 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리버풀의 막강한 화력은 아스톤 빌라의 높은 수비 뒷공간을 박살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빌라의 매서운 홈 득점력, 그리고 무엇보다 양팀이 처한 승점 59점 동률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승점 1점씩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이 현대 축구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의 귀결점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종 승부 예측은 2대2 무승부이며 차선책은 1대2 리버풀의 승리입니다. 채널에 응원해주시는 슈퍼센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